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7일이고요. 11월, 12월도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장하고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그 미국장도 잘 버티는 상황이 있고요. 우리나라 장세도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금 나스닥이 열리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게 선물 지수도 아직까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 미국 증시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일단 12월도 우리나라 증시도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너무 과도하게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달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11월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주도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개별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종목 말씀드렸던 것들을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은 제가 그 저번 업로드를 했을 때 12월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12월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이제 여기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넥스트칩, 유진로봇, 소록수, 일리테크놀로지, 상신 이디비기 총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꼽은 게 일단 7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죠. 9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음, 일단은 뭐 날짜가 코스피 코스닥이 좀 약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아쉬운 11월 그런 27일 날 이제 소개를 드렸고, 이제 모습을 제가 웬만한 그 종목군들은 다 써놓거든요. 그래서 현대오토, 삼성 SDS, 보였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 일단은 종목들, 종목군들이 그다음에 오늘도 또 좀 뭐 움직임이 좀 자유 좋았던 종목이 있었어요. 종목군들, 그다음에 로봇 종목, 그래서 좀 그다음에 AI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면서 전기차 일단은 관련주들, 오늘 같은 특히 그다음에 장에서는 양자 뭐 시장이 컴퓨터 관련주들 좀 이런 거 잘 봐야 안정적인 된다 모습을 말씀을 잘 드렸고, 이겼다 자 그렇게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종목이나 있습니다.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 SDS죠. 삼성 SDS, 삼성 SDS. 그래서 신고가용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말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27일 날 이때인가 보죠. 그래서 이때 말씀드리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내년에도 기대되는 화제주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그룹 중에서도 삼성 SDS는 참 그 이재용 회장의 그 상속세 문제 때문에 진짜 못 갔어요. 진짜 못 갔고 제가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사실 여름에도 이렇게 네모칸 쳐져 있듯이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올라가다가 빠져가지고 이거 또 빠지는데 또 고꾸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냥 내년까지 쭉 끌고 가야 돼요. 예, 일단 무조건 20만 원 이상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우선 SGS는 뭐 하는 종목이냐라고 하시면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또 블록체인 이런 관련주고 삼성그룹주에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신규 수거 관련이 돼 있으면서 캐시카우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삼성의 또 종목이에요. 이제 삼성전기,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관련 주들은 한 번씩 큰 기세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삼성 SDS 쪽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뭐 자동화 관련 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포스코 DX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포스코 DX도 사실 예전에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었는데
포스코 DX도 진짜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짜 얘도 안 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또 얘가 또 소송에 걸렸었어요. 18, 19년도. 그러니까 주가가 또 빌빌 기었는데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한 이슈, 그 포스코 그룹주의 재평가 이런 이슈가 받으면서 소송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월봉상에서 이렇게 딱 주가를 이렇게 한번 띄우더니 그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내년에는 삼성 SDS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네모칸 제가 뭐 이런 건 지우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또 들었었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들었었고 10만 원 밑에서 또 말씀드렸었고 근데 지금 한번 이게 26만 원까지 갔다가 빠지는 모습인데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충분히 2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포인트. 현대오토모비는 왜 좋냐? 현대오토모비는 자율주행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자율주행 산업이 커질 거고 아마 불러 이슈가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율주행은 특히나 모든 산업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신도 잘 갖춰져야 되죠. 5G, 6G, 그 다음에 전기차 또는 뭐 수소차가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려면 어쨌든 전장 부품이 잘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와 또 호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나 여러 가지 다 엮여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콘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AI라든지 또 로봇과 관련돼 있고 또 모든 산업체 반도체도 엮여 있고 모든 산업들이 묶여져 있는 게 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련 이슈가 내년에 크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니 15만 원대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칩 관련해서 있는 회사들이 있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텔레칩스라든지 요 종목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조정이 이번 달에 나오는 모양새예요. 올 시작했는데 음봉이 3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씩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일단은 내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고 25년부터 점차 실적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컨센서스에서는. 근데 이 회사도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제 칩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만드는 넥스칩이나 텔레칩스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 내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 제가 누진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8월, 9월에 또 급등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에지유 플러스의 이제 물류 로봇 공동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슈로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급등하고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에지유 플러스 하는 사업이 이제 물류 로봇, 이 물류 로봇은 지금 쿠팡에서도 물류 로봇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쿠팡에 납품하는 로봇 회사가 이제 코닝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에지유 플러스도 그렇고 점차 이제 물류 로봇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대기업과 또 사업 제휴, MOU를 맺은 유진 로봇이 또 활성화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유진 로봇이 자율주행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자율주행은 단순하게 우리가 자동차의 자율주행만 생각할 게 아니라 로봇의 자율주행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로봇 시장은 커지고 로봇은 스스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지 그게 바로 근데 그런 관련해서 뭐 기술이 있거나 센서를 만든다거나 그런 쪽엔 다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은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판단을 하고
정배열 상태에서 조정을 받은 거라 이 조정이 끝나면 또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게 보기 때문에 분할매수 관점으로 가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가져볼 종목들은 이제 소울록스였죠. 바이오 관련주 잘 봐야 된다. 최근에 수젠텍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들이 이제 그 새로 이제 퍼지는 이제 페롬 관련주를 엮여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들이 됐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 그 특히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알츠하이머 시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알츠하이머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아리바이오라는 어떤 회사가 임상 3상까지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약에 대한 기술 수출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아리바이오가 원래는 이제 그 벤처 기업의 소속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코스닥 상장으로 좀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았죠. 왜냐면 특히 최근에 이제 그런 뭐 파도라든지 이런 실적이 안 나오고 뻥튀기 해서 상장을 했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막심해 듣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여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 코스닥으로 바로 상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소록스가 바로 그렇죠. 소록스가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지분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스가 그런 점에서는 좀 아리바이오 이슈를 타고서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11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사실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제 양봉이 이렇게 두 개 나왔던 날. 그래서 관심을 두고, 실제적으로 제가 소록스를 언급해드렸던 날이 이제 음봉이 나온 날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수를 했었어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 올라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급등을 하는 것들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막 너무 많이 터지면서 급등을 한다는 거는 전 고점대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고 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고 있지만 누군가는 많이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있는 어떤 물량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소로스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정고점이 나왔던 이 물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올라갈 때 그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샀던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이번 상승 시에 많은 그 물량을 하지 않고서도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전고점에서 이 2만 원, 3만 원에 산 사람들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왜 보유를 하고 있을까요? 전고점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물량을 던지고 싶은 욕심들이 생길 텐데 왜 안 던질까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아마 이제 이슈가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내부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이슈가 나와서 정고점은 트라이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밀렸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음봉 빠져서 이렇게 조정받고서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우상향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요. 어쨌든 간에 조만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정고점 트라이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아이바이오 이슈가 정말 이제 크게 부각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그때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소록스가 상장한 지가 3년 차인데 3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최고가 42,950원이거든요. 근데 이때 어쨌든 간에
어, 제 생각엔 이때 아마 많은 물량들이 나온 거로 보여져요. 이 물량들을 어쨌든 간에 밟고 소화를 하고 간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거래량들이 조금 나오면서 앞에 있는 물량들을 받아주고 정말 강하면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이제 35,000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만 원에서 4만 원대는 2000년에 산 사람들조차도 이제 좀 할아낼 수 있는. 근데 물론 이때 물론 어느 정도 소화는 했다고 저는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이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도 못 판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33,000원, 5,000원, 8,0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제는 서록수가 기존의 조명회사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회사로 거듭나는구나 라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거는 세력들이 마음이니까요. 왜냐면 위기가 아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의 주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내일 세게 들어오면은 좀 쉬어가겠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일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슈가 딱 나와서 폭발적으로 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면 아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바이오 관련주는 여전히 좋아요. 한미약품도 좋고 셀트리온도 좋고 좋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 중에서 AD 테크놀로지였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이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여전히 좋다고 봐요. 그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25,000원, 6,000원대에서는 괜찮다. 예전에 팹리스 관련 주고 이제 그 자, 에디 테크놀로지가 앞으로도 반도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디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또 성장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신 EDP 배터리 이제 캔 만드는 회사인데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긴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번은 약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란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겨울엔 어렵지만 이제 1분기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규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아마 또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신 GP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 내년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국면들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관성 주도주들, 로봇이라든지 AI는 잘 봐야 되고요. 쉬어갈 수 있어. 이번 달에 쉬어갈 수 있어도 잘 봐야 되고, 바이오와 반도체, 여전히 핵심 종목군들 역시,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뭐, 패런 관련주, 또 이제 그, STO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조만간에 또 이제 CPI, PPI도 발표되는 그런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다음 점도별 발표 이런 거 다 지나가게 되면 다시 그동안의 관성 주도주 역할을 했던 로봇 AI,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도망가지는 마시고 오히려 분할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대별 테마주가 많이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드림 그 저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제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이제 아이온큐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이온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또 만드는 회사, 연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를 여러분들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뭐 13.9달러로 또 6%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10달러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3년에서 5년 뒤에는 큰 수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테슬라도 뭐 처음엔 굉장히 뭐 헛된 꿈이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바라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그 미국을 주도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하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은 AI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개화되고 커질수록 이제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가공하는 이 양자 컴퓨터 쪽 시장으로 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오니큐 잘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종목이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가 이제 엑스게이트 종목이고, 오늘도 이제 급등했다 빠지긴 했지만,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KCS. 이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셀피드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뭐 자연상을 간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드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리 때가 다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뭐 기준은 정하되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특히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양자키 암호 관리 장비를 이제 국정원은 이제 최초로 이제 승인받고 이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모,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잘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요, 어쨌든 간에,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국면이에요.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국면이고, 어쨌든 간에 2,48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두자. 그렇지만, 조정이 나온다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횡보하다가 이제 분명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자.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계속 말씀을 조차 드렸었던 다섯 글자. 금리 고점론. 네, 이게 드디어 이제 조만간에 FOMC가 다 열리고 또 PPI, CPI, 점도표 이런 거 보면서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 이제 금리 고점론이 이제 대두가 아니라 확산되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도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주가도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 보지 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금리가 결국 어떻게 다시 빠지고 되는지, 또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의 주식 사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